지식을 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동기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뭔가 만든 거 발표하고 그걸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팅커링, 그게 반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기의 자세요. 즐겁게 만들면서 배우는. 즐거운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즐겁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창작할 수 있지? 그냥 창작을 배우면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작도 안 되고. 그쵸? 즐거워야 창작이 되죠. 그래서 그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하는 미치 레스닉 교수가 항상 즐겁게 어떻게 계속 프로젝트를 하게 하지?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즐거워야 패션, 열정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포피. 그래서 프로젝트, 패션, 피어, 하나가 P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4개 그렇게 해서 4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패션이 되려면 즐거움이 빠지면 패션이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즐겁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내는가. 근데 즐겁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즐겁게 배우는 자세, 이런 것들은 계속 배우게 하려면 즐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즐거운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즐거운 것들을 끊임없이 창작해야 됩니다. 요새 애들은 즐거움에 되게 민감해요. 유튜브에 보면 끊임없는 즐거움을 추구하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기를 바라요. 저희 학생들이 앱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웃는 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절로 화면이 캡처되고 북마킹 돼서 거기에 자기가 나중에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이런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가능할 것 같다. 페이스 인식이나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를 하는 게 정말 좋아야, 즐거워야 계속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뭐 본인들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나니까 그걸 갖고 열심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부터 먼저 해봐라.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그 인스트럭터블스를 봤을 때 주로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2006년도 말이었는데, 그래? 그럼 나도 재미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올려볼까? 여기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나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올렸던 게 이거야. 그 mp3 플레이어를 해킹해서 그 비싼 아이팟처럼 생긴 베개 mp3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바뀌거나 소리가 나거나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터블스에 올렸어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저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딴 사람들한테 배우고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때 피지컬 컴퓨팅을 배우던 거의 초기 단계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딴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딴 거 또 해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올리게 되더라고요. 도구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도구는 3D 프린터와 알두리노와 로봇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내가 정말 창작을 하고자 할 때 손 닿는 거리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요새 집에서 식물을 많이 기르는데, 그게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실에 있거든요. 거실에 있으니까 열심히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드닝을 제가 어디 가서 배우냐, 그렇지 않죠. 인터넷으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구를 갖춰놓으면 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옛날에는 좀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쉽게 시도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낸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용기를 내기 힘든 거죠. 왜 그럴까? 라는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면서 흥미와 지속적인 행위를 해서 뭔가 계속하게 하는 것들은 도구를 갖춰. 내가 근거리에 뭔가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수 있는가. 요새 애들이 분리된 삶을 살아요. 핸드폰과 학교와. 그쵸? 그 TV에 나오는 수업을 바꿔라라는 거 보셨어요? 애들이 거기에 보면 혁신학교들이, 해외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나오는데 100% 노트북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배운 거를 자기가 스스로 입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PD가 그 마인드는 없었던 것 같아. 그 얘기는 집중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기록을 디지털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LMS 얘기하면서 성찰 학습을 시켜라. 성찰이 뭘까? 리플렉션. 결국에는 자기가 배운 걸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공유해야 돼요. 공유하는 것까지는 안 갔지만 LMS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되게 하려면
배우는 즉시 자기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은 디지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은 그게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우선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게 막고요. 구글을 못 쓰게 막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배움의 도구들이 인터넷에 존재하고 그런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핸드폰을 잘못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핸드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근데 핸드폰 쓰지 말라고 그러니 얘는 미치고 팔짝 뛰겠지. 정말 재미있는 게 거기 많은데.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걔네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도 교육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두 개의 괴리된 삶.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적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도구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노래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도구들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와 학습도 틀리고 창작도 틀리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모두 다 분리된 삶. 그래서 가지고 놀면서 도구들을 갖춰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창작에 관한 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메이커 교육 어떻게 해요? 메이커 스페이스. 이번에 중기청 사업을 보고 또 한참 얘기를 했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면 또 실패합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상상실을 전국에 200여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평균 이용률이 9점 몇 명이었어요. 일주일에. 기계들은 1억짜리, 3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왜 9점 몇 명밖에 안 올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3D 프린터로 뭘 해야 되지? 레이저 커팅기로 뭐 해야지? CNC 커팅기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이돌리노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는 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그 문화가 되게 틀려요. 근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 그런 도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갔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적으로 갖춰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문화고 마인드의 문제야. 그리고 생각의 전환에 대한 문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스페이스부터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교환도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셔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교수님 교환 좀 나눠주세요. 메이커 교육하려면 12차시 중등 자유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거 다 틀린데요. 선생님이 직접 창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의 머리를 쥐어뜯으세요. 제가 어떻게 창작을. 교환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창작하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세요. 스스로의 수업을 설계를 못하세요. 창의적으로. 물론 제도적 문제나 시스템적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시수를 너무 잘게 짜게 놨다. 교과목이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마인드 문제예요. 마인드. 교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돼 있는가?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시즌별로 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시즌 4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600여 명의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 한 10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좀 줄었는데 그 사람들과 하면서 느꼈던 건 9개 거점 지역에서 했어요. 이거 메이커 교육 확산하려고. 근데 그때 하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실제 이제 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서 해본 건 뭐냐면 멘토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9개 거점 지역. 애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애들은 니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른들이 문제였어요. 어른들이. 생각을 못 바꿔요. 생각을. 계속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계속 아이들을 터치하려고 그러고 계속 가두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했고요. 작년 상반기에 제가 이게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고 학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좀 되게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선택한 방법은 이거죠. 그럼 아이들 스스로 바꿔서 이들이 10년만 지나면 금방 어른 되니까 그들한테 공략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는 일을 따는 형태로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개입하는 순간 헤게모니가 너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건비를 배제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실험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사람 모여.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지역을 나누죠. 그럼 지역에 가서 몇 명을 하겠다라고 목표가 정해지면 조를 짜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얻습니다. 거의 이제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후원을 얻으면 신기하게 또 잘 돼요. 왜? 뜻이 좋으면 다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판교 지역은 경기창조혁신센터 여기 아시죠? 그래서 KT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로비에서 있고요. 가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3층이나 4층에 가면 3D 프린터 진짜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이 그때 없어서 못 써요. 주말에. 그리고 아이들이 맘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그쵸? 궁극적으로 성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3D 프린터를 쓰려고 결국에 과천과학관에 가요.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3D 프린터 업체와 관공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3D 프린터 한 대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안 사죠. 시끄럽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천과학관에 가서 좀 자유로운 데 가서 그런 쓸 수 있는 데 가서 해갖고 오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된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다. 결국에는 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로비에 가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제 지원을 얻었고 흔쾌히 해주셔서 이제 장소를 얻었죠. 근데 토요일 날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봄 초봄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제 핫팩을 우선 사갖고 중무장을 시키고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상과 로비만 있어요. 또 로비는 또 되게 좋아요. 화상통화도 되는데 쓸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받은 돈으로 우선 아이들한테 스스로의 이동식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이 너네가 만들고 싶은 걸 우선 정하게 하고요. 자기 아이디어, 창작하고 싶은 거. 뭐 게임을 만들든 웹툰을 만들든 꼭 로봇을 만들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정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검색하고 할 수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선반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반을 PVC 이 파이프 이걸로 쭉 이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저희가 배웠던 게 있어요. 그 테드 강의의 팅커링 스쿨에 보면 아이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데코레이션을 한대요. 그럼 힘이 나서 다시 또 한대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데코레이션 정말 중요한 요소야. 너네들만의 카트를 만들어봐. 그때 자기의 창작품을 만들면서 데코레이션을 엄청 열심히 하고 이 카트에 강한 집착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이거 이제 나중에 해체해갖고 좀 딴 데로 보냈는데 결국엔 선생님들이 다 갖고 가셨어요. 학교 가서 쓰신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영메이커 시즌 1에 과천과학관에서 할 때 발명 영재교실 선생님도 계셨고, 그때 멘토 중에 한 분이, 그때 학생들이 한 몇 명이 들어왔어요. 중학생들이. 근데 상을 되게 많이 받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른 친구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발명 영재반 교실에 한 명의 친구, 우수인재라고 하는 그 친구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칭 이 업계에서 유명한 잘 만드는 어린이 청소년 메이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한 명, 이 나중에 특성화고를 하려고 했던 친구는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하다 중간에 나가버렸고요. 이 영재반 애는 엄청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재반 애가 아이디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려와요. 그래서 쟨 진짜 잘하겠다.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 만들기에 들어가는 순간 못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전동 칫솔에서 끝에 이렇게 칫솔질이 끝나면 가그린이 칙 하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아이디어 너무 좋잖아요. 만들면 되겠다. 이거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겠는데 이거를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재료를 못 사더라고요. 우선 어떻게 만들기를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는 이렇게 발명영재반도 과학영재도 오래 하고 발명영재도 오래 했는데 왜 이걸 못 만들어? 라고 물어보니까 발표까지만 하고 만들어 본 적이 없대요.
아, 이게 과학교육, 영재교육의 현실이구나. 되게 안타까웠어요. 키트로 만드는 거 많이 해봤는데 자기 걸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 걸 만들어서 끝까지 사람들한테 뭔가 성공해 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선뜻 시작을 못 해요. 얘가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야, 돈 벌어도 되고 다 망가져도 되니까 뭔가 사서 해봐. 뭔가 네 맘대로 써. 그래도 못 해요. 걔가 그랬어요. 우리는 완성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시도해서 과정 중에 무엇을 배웠는가가 정말 중요해. 그거를 공유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리고 너는 이거를 지금 끝낸 게 아니라 네가 100살까지 사니까 100살에 걸쳐서 만들었대. 앞으로 너한테는 80 몇 년이 있어. 이 얘기도 했는데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생각뿐이 아닌 실제로 만들어보고 배워보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것들을 정말 자기가 즐기면서 만들고 창작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그걸 체화해서 자기의 정말 지식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를 생각하면 그냥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들기를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블록으로 만드는 거를 딸아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봤는데 뭐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레이저 커팅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냥 레이저 커팅이 학교 안에서 공짜니까 해봐야지 해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쉽게 되더라고요.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때 애가 있는 아줌마인데 유학생이었죠. 근데 레이저 커팅 별로 안 어렸어요. 전기전자회로 그냥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죠. 전기회로가 투명하게 비치면 안 예쁘니까 사포질을 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자. 그럼 사포질하면 반투명한 아크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들고 나갔습니다. 맞는 자리에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위에 초까지 딱 꽂으면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딸 사랑해 이런 나만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랜덤으로 돌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러 개를 녹음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해서 선보였더니 되게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광해 주니까 더 힘을 받는 건 그러면서 이제 메이크업 페어에 계속 나간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페어에 나갈 때 옆에 타마유고 교수님이라고 아이두리노 우노 버전에 보면 뒤에 타마유고라고 써 있어요. 진짜 유명하신 분이죠. 아이두리노 이름 새길 정도면. 근데 그분이 메이크업 페어에 나간다고 메일링 커뮤니티에 메일링 리스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저 교수님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다 공개하세요. 수업의 모든 자료를. 그리고 사람들하고 학생들한테 그거를 위키 형태로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쫓아서 그럼 나도 메이크업 페어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가볼까 해서 갔던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교수님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세계에 가면. 다 백목으로 바탕에 여기에 번호만 쓰여져 있고요. 책상도 자기가 갖다 꾸며야 되고 의자도 자기가 스스로 갖고 와야 돼요. 야후에서 오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던 HP에서 오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꾸미고 경쟁이 붙어요. 창의적으로 어떻게 부스를 꾸미는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차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제가 어떤 친구들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쟤는 왜 떨어지지? 보니까 자랑하는 전시하는 형태 내 거 만지지 마 이런 프로젝트는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관람객이 해볼 수 있던가 아니면 커뮤니티를 갖고 있던가 아니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던가 전 사실 이 프로젝트를 공개해 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억셉트 되는 조건인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를 주최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해커 윤리나 이런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인식을 하게 됐고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쌤튜브